Airlines 2007 altimeter 297, start engine your discretion and hotel intersection. Check-in force coming to me at 5. 날아댕겼어요. Canadian Air Force Base 트렌튼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위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배정받았어요. 어플라이를 먼저 하고 선택이 되면은 그는 사택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혹시 이거 김치 냉장고인가요? 냉동고예요, 냉동고. 아, 혹시 한국인이라 제가 산 건 아니고 렌트예요. 저 월세를 계속 냅니다. 1,500 정도 하지 않을까요? 현재 집 주거 환경에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해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만족해요. 군복을 딱 이제 아침마다 입으시면 기분이 좀 달라지시나요? 아니요. Nope. 제 인생의 반을 군복으로 입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제가 사복을 입으면 조금 어색해진달까? 출퇴근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진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그래요. 캐나다에 몇 살 때 오셨어요? 10살 때 왔어요. 고향이요? 대구. 대구가 고향. 아 뭔가 약간의 액센트가 느낌. 저는 진짜 표준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아, 여기들도 또 다른 숙소들? 기숙사 형식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요런 데가 이제 먼저 배정을 받는 곳이고요. 아, 저런 하우스들은 웨이트 리스트도 있고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도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몇 년간 못 받을 수도 있고 부대마다 팀워튼이 있어요. 진짜 미어 터집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진짜 미어 터져요. 그런 건 또 직장인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다들 커피 없이 못 사시는. 맞아요. I'm back just for one day though. I know. Today's just a special occasion, but it's okay. I'll come here occasionally to say hi. I missed you. Thank you. Hi, can I get the beefaroni and the mixed veggies, please? 주로 이 식당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부대 내 숙소에 지내시는 분들, 여기 단기 훈련으로 오신 분들, 부대 밖에 사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안 오죠. 네. 안 와요. 뭐 8시 그런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와서 식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 왜냐면 그분들은 런치 브레이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런치 브레이크나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이러면서 먹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야 돼요. 근무를 할 때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또 12시간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날 때 짬짬이? 야. 우세은 중위는 처음 만났을 때가 2024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교관하고 맞아요. 훈련생으로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저 약간 군대 일터에서 여자 보면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흔하지 않아서. 근데 워낙 관제사라는 직업이 계속 뭔가를 배워나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나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동생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저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같은 여군에다가 이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밟고 계시는 분이라서 특히 한국인 여자 관제사는 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취미생활 겹치기 네. 때문에 그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뜨개질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네. 밥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뭔가 되게 편안해지고 좀 그런 취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공항이랑 바로 옆이라 가지고 그 모자 같은 거를 쓰질 않거든요. 이게 날아가면은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니까.
항공 관제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언제 처음으로 가지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활공기랑 경비행기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그때 처음 약간 관제사에 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지시들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좀 무의식적으로 제 안전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모습에서 관제사는 너무 멋지다, 진짜 멋지다. 그냥 되게 절대적인 존재? 꿈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싹 트게 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제 시뮬레이터를 쓰는 공간이고 이제 시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날씨,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이제 활주로에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모크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불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이머전시 시뮬레이션도 그래서 여러 가지 비행기 움직임이나 비행기 속도 그리고 그 안전 거리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저는 꽤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넘어가는 휴가에 돌아오면은 그냥 좀 웜업 겸 한 몇 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다시 봉으로 돌아가는. 3,500 feet. Tiger 612 towered report 2 minutes back for para-active drops on Cobra. Para-active drops on Cobra 3,500 feet and below. 항공기가 들어온다고 말을 하면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Number 1, runway 24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너는 이제 첫 번째다. 네, 저기 아주 작게 미세하게 점 하나 보이시는 게 이제 항공기고 네, 저기 네, 보이시죠? 이제 점점 가까이 올 거예요. Cougar 11, clear left. Turn tower, request release, Cam Force 5857, heavy runway 24. Campers 2248 heavy, ground active runway 24, winds 200 at 6, altimeter 299er6, our engineer discretion. Next to land will be Cougar 11. Excellent, Cougar 11, thank you. 안녕하세요. Canadian Forces Base trenton에서 공군 관제사로 근무 중인 최예나 대위입니다. 캐나다군 관제사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공군 관제사의 주 임무는 군용 항공기가 공역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고 조종사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이륙과 착륙의 순서를 조정하고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역할입니다. 항공교통은 작은 판단 하나가 전체적인 항공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모든 판단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오세훈 중위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관제 후배이자 저에게는 교관으로서 처음으로 훈련에 같이 했던 학생입니다. 관제할 때 주변 동료들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늘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팀워크와 이제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는 친구였습니다. Scepter 62, ground active runway 24, winds 200 at 7, altimeter 299er7, start engineer discretion and hotel intersection departure is approved. 하늘의 법조인이자 교통경찰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법조인으로서는 이제 항공법들이랑 규정들을 모두 숙지를 하고 매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서 교통경찰으로서는 비행기든 차량이든 낙하산, 드론, 사람, 제 관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100%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길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혹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제사라 생각하면 360도 창문?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랑만 통신을 하는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Hello! It's Dave. Hi. 여기가 계기 관제실입니다. 여기 계기는 이제 시계와 다르게 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제 저파리 경험이 있으니까 데이터에 설명 간단하게 해줘도. So for term data, similar to upstairs. The only difference is we are in control position to answer the phone. Oh, just one moment. 그때와 다르게 저파리 이제 교관이 돼가지고 훈련생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레이더는 이제 좀 더 큰 구역을 보여주는데 이쯤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만 살짝 주는 거고 실제로 관제를 할 때는 최대한 창문 밖을 보며
민간 관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특수하고 특별한 군 훈련을 또 같이 관제를 하거든요. 민간 항공기가 뭐 이착륙하는 동시에 낙하산 액티비티도 있고 드론 액티비티도 있을 때가 있고 캐뎃 글라이딩, 활공기 액티비티, 훈련에 특수화된 비행기들도 굉장히 많아서 막 정말 이상한 패턴으로 비행을 많이 해요. 너무 다양하게 훈련들이 있거든요. 쉽게 비교를 할 때 말하는 거는 민간인 공항은 되게 포화되어 있고 바쁘지만 루틴적이다. 저희는 포화의 레벨을 조금 낮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좀 되게 이상해요. 까다로워요. 네, 까다롭다고 하고 싶어요. 낙하산 관련해서는 관제사 역할이 어떻게 되는? 일단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그냥 싹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리스를 달라.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어떤 비행기도 오지 못하도록 지상에서도 어떤 비행기든 차량이든 침범하지 못하게 싹 정리를 하고 클리어를 주면은 이제 낙하 훈련이 시작되고 딱 내려가서 안전지대까지 가는 걸 확인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게 합니다. 낙하산이 한 8개 이제 내려올 거예요. 병사들이 다 내려왔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내려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안경도 있거든요. 실제 네. 타워에서는 만안경으로 자주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랑 코디네이션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계기관제사, 지상관제사, 조정사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타이밍을 계속 조율하면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Let's see my little birds. hello, Pippi. She is one of the falcons here we have on site. Their job is to disperse wildlife here on the field. 조류가 비행기에 정말 치명적이라서 얘네들의 도움으로 근처에 있는 조류들을 좀 퇴치를 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마운 친구입니다. 귀여운 녀석. 왜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맹금류거든요. 이거 진짜 손 다 파먹어요. 근데 진짜 귀엽잖아요. 제가 얘네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잡고 완전 하고 싶은데. 혹시 야생의 본능을 못 이기고 이게 잡거나 이러진 않나요? 얘네들이 이제 훈련을 할 때 야생의 본능도 살려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잡는 경우도 번번차나 있습니다. And the hood's just kind of a calming mechanism, just kind of keeps her calm. There she goes. And we'll actually put GPS and everything on her, so when she's flying around, as well as a bell and a number, we can hear her. And Wells working with Tower to communicate that. Thanks. Right on your shoe. We're used to it. 가끔 이제 파일럿들이 개인적으로 통신으로 Hey Tower, thank you so much for earlier today. You were absolutely amazing.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제 뇌리에 꼭 박혀서 그분들은 좀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제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이게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공 관제사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면접이랑 신체 적합성 시험, 직업 적성 시험 이 3가지를 다 통과를 하시면 두 번째 단계 관제사 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몇 달간 하셔야 되고요.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치시면 졸업 수료증을 받아서 세 번째 단계 배정된 공항으로 가서 실무 훈련을 시작하게 돼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과 평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낙오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제 경험으로는 관제사 학교에서 가장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인 단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달간 훈련을 하게 되고요. 무사히 훈련을 마치시면 자격증을 따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지상항공관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상관제 훈련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분께서 퇴근을 하시면 도맡아서 계속 재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정 기간 동안 또 일을 하게 돼요, 혼자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 항공관제사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랑 지상관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두 분들이 퇴근을 하시면 이제 모든 포지션을 혼자 도맡아서 계속 훈련을 재개하게 됩니다. 항공관제사는 매니저라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로서도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도 계속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당직 관제사로서 교대 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훈련을 다 끝마쳤고 당직 관제사로서 이제 계속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쳐온 과정 속에서 중위님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상훈련 단계였는데요.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항공관제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훈련생인 신분이잖아요. 또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었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깊은 소속감을 한 번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버텨낸다고 버텨봤는데 어떻게든 제 훈련에도 지장이 가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한 달간 시원하게 쉬었습니다. 솔직히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쉰 적은 처음이라서 복귀를 했을 때 더 못하면 어떡하지?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딱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날아댕겼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편하고 오히려 훈련이 너무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심리적 한계를 한 단계 더 뚫어버렸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으로서 성별과 문화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한국계 캐네디언 여군으로서 정말로 많은 편견들과 시선들을 견뎌와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잖아요. 한국계에다가 여자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얼핏 보면은 체구도 작고 막 키 크고 우락부락한 그런 군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입견, 편견, 시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좀 약하게 보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계속 깨부수면서 나아간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깨부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선입견으로 보더라도 그건 제가 아니니까. 봉급과 혜택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만족스러우신지. 그거 약간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약간 저희 관제사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시면 다들 그렇게 만족하다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제사로 교대 근무 24시간 365일을 일하거든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홀리데이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 시프트 페이도 받질 않고 오버타임 페이, 뭐 인스트럭터 페이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보너스가 없거든요. 관제 특수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네. 이거는 좀 의외네요. 네. 그냥 딱 계급 그걸로 샐러리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관제사들이 많이 없고 엄청 힘들 시기 때는 불만이 될 때가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민간인 공항에서 절대 관제를 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는 다 하잖아요. 그런 경험으로 치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음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단기 목표는 시계 관제 교관을 따는 게 다음이고 장기 목표로 보면 언젠간 제가 이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다 싶었을 때 전역을 해서 민간인 항공공항에서 관제사로 계속 일을 하는 게 제 장기 목표입니다. 군인 항공관제사들이 민간인 항공사로 많이 이직을 가거든요. 그쪽에서 군인 항공관제사들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비슷한 꿈을 가진 시청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진짜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꿈이 있으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발목 잡게 냅두지 말고 그냥 도전을 해보라고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꿈이잖아요. 만약에 꿈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큰 성취일 테고 설령 안 이뤄진다고 하여도 넘어졌던 과정, 힘들었던 과정, 또 다시 일어섰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아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용기가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한테 쉼을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여정이 굉장히 길고 외로운 여정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길게는 1년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내 몸이 신호를 좀 보낸다면 그걸 좀 알아채고 쉼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한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할 때. 한국일보 캐나다 함께 진실을 품